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시누나 시어머니 같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똑같은 며느리 입장인 형님 때문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소개는 아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큰 기대 없이 나온 자리였다고 했는데 막상 말도 잘 통하고 하는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년이 닿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몇몇 사람들은 저를 두고 뭐하러 벌써부터 결혼을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먼저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가 급한 게 아니면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다 갖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도 해줬고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매번 날짜 계산해서 노력해봤는데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하셨지만 저랑 남편 둘 다 나이도 젊고 건강한데 아이가 안 생기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검사를 받아봤지만 남편도 저한테도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시도해봤지만 그것마저 실패했네요. 비용도 비용이고 그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서 다시 시도할 엄두가 나질 않아서 그때부터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런 저희 사정을 아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더욱이 저희들 앞에서 말조심을 했었어요. 한참 예민해 있던 때라 비슷한 말만 나와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려해줬던 사람들에게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런 저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려를 전혀 안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서인 저희 형님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나이차가 조금 있는 편인데 동서인 형님은 저보다 1살 많아요. 결혼도 저희보다 3년 먼저 했고요. 같은 며느리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좋다 보니 저도 형님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형님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주 말을 막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인공수정을 실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명절에 시댁에 다녀왔었어요.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런지 상의하고자 명절이 오기 전에 형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형님은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고 바쁘다면서 자기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니 애 없는 동서가 해오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아이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전화로 저한테 애 없는 게 복이라며 저보고 동서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자유를 즐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형님이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구나 하고 받아넘겼어요. 그런 소리 마시라고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갖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라는 식으로 대답해줬죠. 형님은 그런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서 자꾸 애 없는 게 복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남편한테 아주버님한테라도 말해서 형님이 우리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고 곧장 아주버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대화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형님이 일부러 저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명절 당일이 돼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형님이 시조카를 보고 저한테 이제 저 사람이 너네 엄마야 하면서 애한테 자꾸 저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키우기 힘들어 죽겠다고 애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얘 줄 테니까 동서가 데려가서 키워 이러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멋쩍게 웃다가 뒷정리하면서 형님한테 그런 말씀 좀 마시라고 한마디 했는데 형님은 그런 저를 두고 사람이 농담도 못하냐며 저보고 아주 예민하다고 정색을 떨더라고요. 나중에 가선 시부모님도 동서 편을 들었어요. 농담 한번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너네한테 무서워서 말이라도 걸겠냐며 제가 너무 예민 떠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끝났다면 그냥 사람이 심성이 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거리두고 지냈겠지 형님네와 더불어 시댁과도 연을 끊어버리고 살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한참 전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같이 식사라도 하자며 저희를 불러내셨어요. 보통은 저희가 먼저 찾아가거나 연락드리지 절대 먼저 연락하는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그때가 마침 인공수정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터였고 아이 계획은 천천히 갖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던 시기여서 저희 힘든 걸 알고 격려차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도착하니 시부모님 표정이 안 좋고 두 분이 서로 눈치를 주면서 먼저 말을 꺼내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고받고 있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먼저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거짓말 할 생각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살가운 며느리는 아닐지라도 시부모님께 거짓을 말하거나 속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질문하기 전부터 거짓말 할 생각 말고 진실만 말하라고 질문을 해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숨기는 게 없었기에 뭐든지 물어보시라고 먼저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돌려 말할 것 없겠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하더니 너네 혹시 일부러 애를 안 갖고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남편도 그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었는지 어머니도 우리가 얼마나 맘고생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은 네 형수가 그러는데 너네가 원래 애 가질 생각이 없는데 우리들이 알면 어떻게 혼이라도 날까봐 무서워서 안 생기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다더라며 다시 한번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대답도 하기 전에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남편이 대답하려는 걸 제가 어머님한테 다시 따져 물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는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 대신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첫째 아가가 뭐하러 물어보기만 해도 들통날 소리를 괜히 나한테까지 했겠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장 형님 불러서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 했는지 삼자대면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제 말을 믿으셨는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말끝에는 그럼 걔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말로는 형님한테 한마디 하고 저희한테 사과하라고 하겠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작 형님이며 아주버님한테서 걸려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전화를 해도 아주버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형님은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남편이 하루 날을 잡고 아주버님네까지 내려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에 없는 건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형님은 전업주부라서 어지간해서는 집에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간 거였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에 비친 저희 얼굴을 보고 없는 척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내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더군요. 집에 있는 거 다 아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저러는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단판을 짓고자 찾아간 건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주버님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웠고 아주버님이 집에 도착해 저희를 만나면 무시할 수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집 앞에 계속 있으면 아주버님께 미리 연락이라도 하겠다 싶어서 아파트 현관이 잘 보이는 위치에 차를 옮겨놓고 거기서 아주버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3시간쯤 지나니 아주버님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괜히 두리번거리는 게 형님한테 무슨 말을 듣기는 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두리번거리면서 시간을 스스로 질질 끌어준 덕분에 저희는 곧장 아주버님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무척이나 당황스런 눈치였어요. 형님이 처가에 가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다 들었는데 뻔한 거짓말 마시라고 그리고 그게 진짜면 형님네 친정으로 같이 가자고 한마디 하니 이내 자포자기한 듯 저희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더군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아주버님 따라서 들어가는 저희를 보고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더군요. 오히려 뻔뻔하게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냐며 생글생글 웃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아주 할 수만 있다면 침을 한 바가자 부어버리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느냐 물었더니
형님은 그제서야 그깟 사과 한번 받자고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냐며 저희 보고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따지면서 한마디 하기를 자기가 괜히 그런 소리를 했겠냐고. 병원에서도 두 사람 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보면 그게 제3자의 눈에는 일부러 안 낳는 건지 못 낳는 건지 알게 뭐냐며 자기 생각도 말을 못하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애를 못 만들면 병원 다니고 검사받을 돈 아껴서 조카 옷이라도 사다 주지 자꾸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느냐고 그렇게 예민을 떨고 유난을 떠니까 생길 애도 안 생기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평소에도 점잖고 순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 형수인 형님한테 열을 내면서 지금 말 다 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한 상황에 저희 남편한테 네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편을 들어주고 있더군요. 한바탕 하려던 남편한테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래도 없는 말 지어낸 게 오해는 아니라는 걸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형님한테는 제 품에 있던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현관문 들어서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실시간으로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은 그제서야 당황을 하면서 니들이 경우 없이 굴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라며 해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쩔쩔매는 꼴을 보니 그만하면 됐겠다 싶어서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두 번 다시 얼굴 마주치고 지낼 일은 없을 거니까 앞으로 우리 부부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는 없겠다고 그렇게 영끈차고 선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상황을 전부 생중계로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형님네 집에서 나와 차로 돌아와 어머님한테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니 오해 마시라고 말을 전하는데 시어머니도 아주버님과 똑같이 그래도 그렇지 손윗사람인 아주버님네한테 할 행동이냐며 오히려 저희를 타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손아랫사람이면 그냥 아니면 아닌 줄 알면 되지 그게 꼭 그렇게 집까지 쳐들어가 사과까지 받아내야 할 일이었냐면서 말이죠. 첫째아가 말이 틀린 건 없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병원에다가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애가 안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의심 들 법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 믿어주지 않았냐고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걸 두고 일을 키워서 의 좋은 우리 두 아들 사이만 갈라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급기야는 그럴 게 아니고 당신이 중간다리를 놔줄 테니까 지금 당장 형님네로 돌아가서 두 사람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곧바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냐고 하면서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날 전화로라도 대충 사과했으면 끝날 일을 이 지경까지 키운 장본인은 우리가 아니라 형수 아니냐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애도 못 낳아오는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아주 집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다며 적어도 네 형수는 대를 이어줄 아들 손주를 품에 안겨줬는데 니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되려 역정을 내셨어요. 해준 게 없긴 뭐가 없냐고 어릴 때부터 장남이라고 전 재산은 아주버님한테 죄다 퍼져놓고 하던 사업까지 말아먹어서 부모님 용돈 한 푼 못 챙겨주는 팔푼이 장남 대신 생활비도 보태면서 여지껏 장남 노릇 대신해온 건 모르시냐고 하더니 이제 나도 모르겠다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품고 가느니 앞으로 각자 도생하자고 시어머니한테도 영 끊고 살겠다 선언을 하더군요. 앞으로 생활비고 용돈이고 뭐고 대를 이어준 고마운 장남한테 받으시고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시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집에 가는 내내 시부모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내내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네하고는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고 있고요. 이따금씩 걸려오는 전화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걸려오는 전화도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 같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챙겨드리는 그런 날에만 전화가 와요. 대를 이어줄 손주는 못 안겨줘도 보내주는 용돈은 아쉬운가 봅니다. 1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면서 시부모님조차 모르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도 시댁에는 따로 연락할 계획이 없습니다. 영 끊고 지내면서 생각한 건데 형님은 형님대로 대를 이어줄 아들 손주 핑계로
없는 말까지 지어낼 필요 없이 오롯이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좋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버르장머리 없는 둘째랑 사랑스러운 첫째 사이 중재할 필요 없어서 좋고, 저희는 저희대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안 엮이고 지내서 좋고 다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를 아껴주는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